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고요. 네, 코드번호는 323990입니다. 네, 이거 항상 남기라고 하셔가지고 네, 남기게 되고요. 네, 일단 뭐 좋아요. 네,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 좋아요 이런 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뭐 이런 걸 적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제 의견이 보시는 것처럼 다 맞진 않죠. 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제 주관적인 생각은 여러분들께 좀 뚜렷하게 잘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예. 뭐 이렇게 감춘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감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예시에 있어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뭐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제 몇 년 또 여러분들 뭐 그 회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 하시다 보면은 이제 가치 투자다라고 해서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뭐 거시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분석을 제가 몇 년 동안 해왔었고 그거에 있어서 이제 확률적인 부분들이나 백테스팅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이라고 하면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이클적인 부분들, 예, 그러니까 주가의 사이클의 원리를 많이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사이클이 한 끗 차이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어 근데 연구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모든 사이클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예, 이해가 될 때가 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해가 되는 시점이 생겨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는 어느, 그러니까 수치에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예, 보통 이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하죠. 예. 계단식 상승, 그런 계단식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자, 이런 추세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에서 많이 형성이 되었나요? 여기서 많이 형성이 되었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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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상승 추세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합장이라고 하는 거죠. 보합장. 그러니까 추세가 없는 여기는 상승 추세, 여기는 하락 추세다. 여기는 추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네, 추세가 없는 구간이죠, 지금. 그래서 아마들 여러분들도 좀 약간, 박셀바이오가 예전에 내가 아는 박셀바이오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던 걸 기억을 하고, 반대로 또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종목인데, 지금은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너무 예매모호하네.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추세가 없어요.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추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세가 없는 종목에 맞게 거래를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그거는 이때 거래를 하는 거랑 이때를 거래를 하는 거랑 이때 거래하는 거는 방법이 다 셋 다 틀려요. 셋 다 틀려요. 네. 요즘에 뭐 이슈도 그렇게 특별히 없죠. 박사바이오만 치더라도 이슈도 그렇게 특별히 많지 않고 오늘은 네, 뭐 이슈는 그닥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이렇게 보면은 공부 좀 해라 박사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아마 저는 글쎄요. 공부 좀 하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듣는데 네, 저는 공부 안 합니다. 네, 공부는 정말 안 하는 편이에요. 별로 그다지 가격 분석을 하다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 별로 딱히 변동성이 주어지면은 그거에 맞게 거래를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료나 이런 건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 안선영 님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거 정답입니다, 진짜. 저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주식이 실제 요즘에 주식장이 재미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주식장이 항상 재밌는 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번 코스피 코스닥의 미친 장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특히 더 이런 종목을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인생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나셨고, 예. 근데 원래 더 지루하고 투자라는 것 자체가 장이 좋을 때 한없이 좋을 것 같지만 또
주가가 하락장일 때는 한없이 내려갈 것 같고 그러는데, 음, 스디스는 사약 커피 맛으로 괴롭히지만 믿고 공부하며 전진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있어서는 딱히 기업을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사이클적인 부분들을 좀 추측을 많이 하면서, 어, 이 사이클이 주어지면은, 이건 되게 나한테 좋은 종목이다. 이 사이클이 주어지면 나한테는 수익을 안 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나셀님도, 어, 근데 제가 안선영님께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단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그 인내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그 인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닥셀바이오에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기업에 조금 투자를 하고 조금 지켜보는, 그럼에도 가격은 좀 궁금하고 약간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봄에 씨앗을 뿌린 심정으로 대세 상승을 기다리며 기대해 봅니다. 과연 대세 상승이 나올지, 이거는 사이클적인 부분들을 좀 더 추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아니면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세 상승은 항상, 어, 개인적으로는 정말 독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세 상승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보통 이제 대세 상승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을 한 몇 번을 누렸거든요. 근데 하락장에서도 너무 힘들었고 횡보장은 더 힘들어요. 네. 근데 견디다 보니까 대세 상승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 많이 지치다 보니까 하락장이나 횡보장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그 사이클에 지쳐버리게 되면은 실제 대세 상승에서는 얼마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박스권장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가 1,000원이고 여기가 2,000원이에요. 여기서 이거는 몰라요. 예, 여기서 1,000원이 저점이 될지 여기가 2,000원에서 저항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이상하다, 빠지지 않네, 한번 사봐요. 그리고 와서 2,000원까지 가. 근데 안 팔았어. 그리고 다시 1,000원까지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거 박스권이구나 인지하는 건 여태부터 인지를 하기 시작하죠, 보통.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겠다 하고, 다시 또 왔네, 1,000원에 사. 그 다음에 또 사, 또 팔아. 이걸 인지하는 데까지도 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실제 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내가 1,000원에 사고 2,000원에 팔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또 2,000원 이상에서 뭐 여기가 한 2,500원이라고 합시다. 2,500원을 어떻게 사?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가버리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추세예요.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판단에 있어서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는 비트코인이랑 비유를 좀 했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상의 미, 영상의 미가 아름답나요? 차트로 보아서는 참으로 힘들군요. 네. 차트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사이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아 하락장이 왔고 여기서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잖아요, 실제. 응. 거래대금 보면은 이날 일봉상 거래대금이 거의 2조가 돼요. 2조. 네. 1조 9,948억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서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거의 8,800억이 터졌고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강한데. 그리고 이제 눌림목도 여기 이게 마지막 눌림목인가 생각을 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네. 그리고 투자 심리학 개선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환호를 했던 거는 올랐어요. 조정받았어요. 눌림목인가 샀어요. 근데 수익을 주네? 그러면은 팔아. 네.
근데 또 가. 그러면은 돌파 매매해서 또 사죠. 또 사죠, 보통. 예. 또 가. 예. 가고 또 갈 거다.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내려, 또 내려, 또 내려 하다가 이런 게 좀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고. 네, 강나그네님께서 제가 적은 댓글에 제목이 되어서 너무 신기하다. 저도 진짜 없어요. 음. 퇴근 후 지친 몸에 미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 내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 거래량은 금액에 따른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근데요, 거래량을 저도 중요시 보는 부분들은 있는데, 실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만 6천 원 주식은 300만 거래량. 근데 저는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을 더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 솔직히 실제 말하면 뭐 1,000원짜리 주식이 있고 10,000원짜리 주식인데 똑같은 거래량이 뭐 만주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은 금액이 다르잖아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거래대금을 좀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10,000원 주식은 100만 거래량이 나와야 평범한 것이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만약에 이제 오늘 좀 주도주가 뭐였나요? 우리 기술 투자 제가 또 리뷰하는 종목이죠. 분봉의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그건 이제 호가 흐름에서도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주요 매물대를 뚫을 때 실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잘 터졌죠. 이런 데서 이런 주요 저항대를 뚫었을 때 거래량이 폭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구간들을 거래량이 조금 쏟아오르고 나서 정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죠. 거래량이라. 거래량 같은 경우에 제가 교육 자료에다가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한번 제가 AP 투자연구소 교육이라는데 거래량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어 나름대로 저는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AP 투자연구소 교육 채널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야 이거? 네. 제가 이제 만든 거, 제가 만든 것들도 있고 여기에 있어서 뭐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라든지 이동평균선의 개념과 활용, 뭐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2, 뭐 이런 데에서 제가 이제 거래량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2월 18일 날 이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거래량에 좀 얘기를 해요. 거래량을 좀 얘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이 정도로 활용을 합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그러니까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셀바이오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서 지금 박스권 형성이죠. 박스권 형성이고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짜리, 13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매수를 받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청산 구간이 되고 여기서 물린 사람도 같이 파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형태가 여기선 저항을 받은 건 이제 맞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박스권으로 두는데 실제 여기랑 비슷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탈하게 되면은 저점을 테스트하고 여기를 테스트하거나 여기를 테스트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 말고는 딱히 분석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보통 이제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분봉을 보게 되면은 뭐 5분봉을 본다라고 하고 또 20선 이외에 있으면은 이제 20선 위에 있으면 매수 시그널이다. 여기서 이제 눌림목, 이거 횡보 구간 지나고 거래량 어느 정도 떠지고 그 다음에 20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달라붙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런 사이클에 있어서는 이 분봉상 60분봉상 이런 사이클에 있어서는 매수 매도 시그널이 교차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와요. 근데 이 골든 크로스 자체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야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나와요. 여기선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락이 되면은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실제
데드크로스는 매도 시그널이고 매수 시그널은 골든크로스잖아요. 예, 그러면은 골든크로스 시그널 나왔다라고 해서 사버리면은 그렇게 수익 구간이 짧아요. 생각보다 결국에 발견하는 건 후행성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발견하기 마련이고 매도 시그널 그러니까 먹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골든 크로스, 레드 크로스를 활용해서 전략을 짠다고 하더라도 먹는 구간이 없어요. 예.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 나왔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먹을 구간 생겼겠네요. 근데 또 레드 크로스가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구간에서는 물론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물론 무조건 반대로 한다라고 했어. 왜 윤사무의 팀장이 데드 크로스 나오면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매수라 해.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시그널을 조금 더 관찰하면서 어 조금 더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되는데 근데 또 사이클에 따라서 이 저점을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렇게 하기가 좀 예매해요. 네, 예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통합 구간이라고 하죠. 통합 구간. 매수 매도 시그널 자체가 교차가 많이 되는데 반대로 작용을 하면서 어, 횡보 구간을 만들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이제 좀 깨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투자 심리도 깨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구간들이에요. 트레이더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들이에요. 음. 근데 반대로 이런 횡보 구간을 활용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작은 리스크 대비 괜찮은 수익을 주기도 하니까 그런 걸 또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런 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추세장에만 강한 사람들이 있고 추세장에만 강한 사람들이 있고 역추세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횡보장에서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다양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밖에 없거든요. 실제 횡보장에서도 뭐 박스권 아니면 수렴장 이거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통 다 잘해야죠.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거 근데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판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박셀바이오의 이제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가격을 볼 필요가 없죠.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터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편이에요. 네. 오늘도 뭐 쓸데없이 얘기만 주장 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네. 실제 저는 그냥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로. 네. 여기가 이탈하느냐 지켜주느냐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네. 이상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